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다음 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들 본격적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에서 금요일 3가지 작전 먼저 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금요일, 오늘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하게 됩니다. 네. MBN 송가람 주머니 매니저와 이제 함께하게 될 텐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될 주세요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이 주머니 매니저의 세세한 요일 정리, 주세요까지 오늘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 일정 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투마로우 스타워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편입하는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전 세우러 함께 가시죠. 네, 다음 주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 3가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오늘 함께할 매니저는 송가람 매니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저는 송가람 매니저와 불과 이제 섹터 레드앤블루 시절 때 그래도 네. 한 반년 가까이를 항상 금요일을 책임졌거든요. 그래요? 민수 아나운서 오늘 처음 보죠? 저 초면입니다. 네. 네. 종목을 진짜 잘 뵙습니다. 그래요? 그때 수익률도 보니까 네. 또 송가람 매니저가 종목 선택하는 능력도 진짜 좋고요. 오. 거기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네. 대가입니다. 그래요? 제약바이오에서 수익률 좋기 쉽지 않은데. 네. 매니저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니저님 네. 드린 거예요. 매니저님 저희가 오랜만에 한 3달 정도 그럼 간격을 두고 만난 것 같은데 네네. 아직 건재하시죠? 네, 아직 건재하고요. 네. 말씀해주신 그런 제약 섹터라든지 이런 개별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개별주들 속속들이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상당 부분 기대가 됩니다. 또 처음 만났고 제약바이오에서 그 굉장히 무엇보다, 좋은 수익률이 있다고 하니까. 왜요? 민수 아나운서가 아직 아프잖아요. 네, 괜히 이렇게 감기가 심하게 걸렸을 때 제약바이오 생각 더 많이 나게 됩니다. 엄청 많이 나죠. 제가 어제 그래서 언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스크주까지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네.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마스크주가 그래서 오늘 잘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 지수가 어떻게 마감이 됐고 수급과 상승 종목, 하락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았던 우리 시장 오늘 잠깐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요 2,500선을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오늘 1.19% 하락했고요. 30포인트가량 내려갔습니다. 2,505포인트. 코스닥은 0.53% 하락했습니다. 4포인트가량 내려갔고요. 코스닥 지수는 827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은요. 380개가 좀 넘는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 수도 680개 좀 넘는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5,600억 넘게 매수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2,181억 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양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우선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봤는지 시장 리뷰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오늘 시장 잠깐 쉬어가는 흐름이었었는데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깐 네. 쉬어가는 시장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수급 동향이 상당히 갈라지는 모습이 나왔죠. 네. 특히 거래소 쪽으로 집중되는 수급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도 집중되는 수급 자체가 이 외국인과 기관이 갈라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쵸.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개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다라고 볼 수가 그쵸.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혼조세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오늘 뭐 금요일 시장이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다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뭐 점심 때쯤은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다수 계셨을 텐데요. 저요. 그 기대를 무참히 깨면서 다시 크게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개인 매수세가 상당히 집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개인 매수세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여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시장을 장 초반에 집중했던 이번 주 초에 집중했던 이런 거래소의 외국인 매수세 그리고 그쵸. 코스닥의 기관 매수세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번 주 내내 그래도 기관이 그래도 지난주까지는 계속 사주는 모습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정말 좋았던 게 그동안 쉬었던 외국인이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서 그래도 장을 어느 정도 보기 좋게 끌어올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사고 있는 종목들이 결이 좀 다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두고 사실 한 기관이 지금 시장 지수까지는 8할 정도로 올렸다고 보는데 지금 기관을 따라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외국인을 좀 따라가는 게 더 맞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이런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고민을 많이 되실 겁니다. 기관을 따라가야 되나 외국인을 따라가야 그쵸. 되냐. 그렇지만 이 질문 자체를 조금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수급 자체가 어느 정도 이런 코스닥과 거래소 한쪽에 집중이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섹터에 집중된다.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도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집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로봇주를 예로 든다라고 한다면 이 로봇주 안에서도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슈가 최근에 있었던 종목군들 이 섹터 안에서도 개별주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 수급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네. 개별주들의 흐름을 지금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개별주들에 따라서 개별주와 함께 이 매출이 나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섹터 내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성호 하나는 아시죠? 뭐요? 원래는 외국인 수급을 엄청 따라다녔던 거 제가. 아, 예전에 수급 많이 볼 때 수급 그쵸. 킬러, 수급 파이터 할 때 거의 그랬죠. 제가 예. 수급 파이터 할 때는 그쵸. 외국인 수급을 대부분 따라다녔었는데 일단 이번 주 시장만 보면 그리고 최근 시장을 보면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시선이 조금 달라져서 기관을 좀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따라가 봤더니 어떤가요? 수익률이 좀 나오긴 나오죠. 그래요? 네. 오. 기관을 따라갔더니 그렇게 나왔는데 왜냐면 외국인은 성장주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내년을 보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빨리 트레이딩 해가지고 아, 수익률 올리고 싶으니까 기관을 따라갔었거든요. 예. 송가람 매니저님 어떻게 제가 생각한 게 좀 맞을까요? 외국인은 한 1, 2년 후를 보는 것 같고 내년쯤을 보는 것 같고 기관은 지금 막 올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앵커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 아,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시장 자체가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중소형주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중해야 될 점 아무래도 섹터 내로 집중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그 네. 섹터 안에서도 집중돼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텐데요. 그 흐름을 보게 된다면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냐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네.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주를 예로 들 텐데요. 네. 뭐 로봇주는 제가 바로 전에 두산 로보틱스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두산 로보틱스가 혼자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2차 전지 부분, 뭐 에코 프로머티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여기에 키 맞추기를 하지 않으면서 같이 올라가는 섹터 내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섹터 안에서 상승하는 섹터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들의 흐름 좀 더 집중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개별 종목들의 이슈도 중요할 것 같고 그 안에 수급도 함께 살펴보는 게 현재 시장에서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민소 아나운서의 이 경험담을 기반으로 한 기관은 단타라고 보긴 좋다라는 것도 한번 꿀팁으로 트레이딩. 네,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다음 주 시장 전략 하나하나씩 짜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 지금 공개하시죠. 삼성전자 일부 후퇴입니다. 일단 작전명 자체는 상당히 이거 뭔가 호재가 아니구나. 이거 좀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건가라는 건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대한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한 언론사 오늘 하루 동안에 한 언론사의 단독 기사로 일단 나와서 좀 더 사실 파악, 팩트 체크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이슈 송가람 매니저님 어떤 이슈입니까? 이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로봇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쵸. 거는 지금 알려진 사실이죠. 그쵸.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 큰 상승을 이끌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 바로 삼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 삼성이 집중적으로 이런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을 대량 생산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오늘 뭐 이슈가 나왔죠.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 대량 생산을 중단하고 지금에 있어서는 바로 대량 생산 계약이 없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로봇주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최근에 지금 수급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최근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강했던 섹터를 세 가지 섹터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또 한 가지가 바로 지금 보고 있는 로봇주입니다. 이 세 가지 섹터가 굉장히 수급이 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기로 이런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슈는 단기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이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슈와 함께 최근에 이제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섹터 중에 하나인 로봇. 로봇의 전망이 조금 불투명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은 좀 있습니다.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단기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 네. 이슈가? 지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어느 정도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감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슈는 단기 이슈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섹터가 있죠. 뭐 서비스용 로봇도 있고 그쵸? 공장 자동화도 있고 그리고 최근 이슈가 있었던 의료용 AI 그 섹터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남아있고 그리고 성장 동력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단기 이슈는 우리가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 찬스로 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네. 지금 흐름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로도 접근할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댓글창에서 늘 해피님께서 그럼 라밧 팔아야 되나요? 뭐라고요? 라밧. 라바시요? 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코가 막혀 있어가지고 잘 못 들었어요. 라밧을 팔아야 되는지 그걸 네. 좀 여쭤보셨는데 지금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그리고 이 악재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 건가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지고 가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로봇주들이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죠. 네. 하지만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다음 주에 어느 정도 강한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지지 라인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지금은 어느 정도 보유 그리고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차트상으로 그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지라인도 중요하고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요즘 로봇주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난 상승 내리를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원래 같았으면 쭉 같이 올라가는 맞아요. 흐름인데 네. 좀 요새 그 강한 상승세가 많이 약해져 있는 느낌. 그리고 로봇주도 송가람 매니저님 얘기해 주신 대로 안에 섹터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너무 개별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섹터 자체가 힘이 많이 약해졌나라는 생각도 들고 로봇주를 투자한다면 이제 내가 예전에 봤던 포인트들하고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니저님은 지금 투자 포인트 로봇은 어디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 로봇주의 투자 포인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접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자금이 로봇주로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되는가 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바로 정부의 지원입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고 이 로봇 산업에 이어서 AI까지 이 로봇 산업을 뒷받침하는 AI 산업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실제 지원 계획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로봇주들은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기업체들의 집중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기업이 있죠. 로봇 한다면 두산과 그리고 삼성 그쵸. 이 두 개의 기업이 굉장히 로봇에 큰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삼성과 두산 외에도 로봇주들을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투자를 앞두고 있는 회사들이 몇몇 회사가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은 우리가 충분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단기 트레이딩 그리고 몇 달간의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시장의 흐름 자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로봇주도 전반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세 중에 눌렸죠.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오면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로봇주가 아직까지 크게 올라가지 않은 대형주들까지는 좀 더 다음 주에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로봇주들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외에 수급 네? 그래요? 네. 그럼 대장주가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가는 놈이 더 간다. 로봇에서는 안 통하나요? 가는 놈이 더 간다. 지금 너무 로봇에서도 통하지 않고 네. 그리고 다른 산업에서도 지금 통하지 않고 아, 그래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뭔가 네. 순환매 관점이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지금 상황은 이전에 말씀 우리가 상반기 최근 들어서 지금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해가 조금 안 되실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네. 올해 상반기부터 꾸준히 투자를 하신 분들 같으면 태조 이방원 얘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시장을 주도했던 이런 주도주 네. 섹터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태양광이나 2차 전지 이런 섹터들을 일컫는 말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주도 섹터가 없다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네. 이 섹터 안에서 자금이 전반적으로 들어오면서 예. 대형주 외에 그 외에 중형주, 소형주까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슈가 있는 개별주가 가는 놈이 간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런 개별주들의 이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더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혹은 여기서 눌릴 것인가 네. 가장 강하게 갔던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에서 이 기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회사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간의 뭔가 흐름, 상하 흐름들을 좀 순환매 관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가장 처음 얘기해 주셨던 것들 정부 지원 그리고 기업체 투자 그리고 아무래도 대기업과 가장 잘 엮여 있는 이 로봇 업체 중에 중소업체들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로봇주 우리가 투자할 때 손가락 매니저님 실적 지금 중요하게 안 봐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전의 제약주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다. 성장의 느낌으로? 네, 성장의 느낌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약주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첫 번째는 매출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매출을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 매출 외에도 파이프라인 그리고 미래 성장성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과 이 로봇주 안에서 이 회사들이 어떤 수익 구조 추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라는 점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로봇주 세 가지 섹터를 주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가 서비스형 로봇 섹터 서비스요? 그리고 공장 자동화 섹터 자동화. 그리고 또 한 가지 AI 의료 섹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섹터 안에서 어떻게 성장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 섹터 안에서 다양한 수익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분야를 체크를 하셔서 로봇주들의 성장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해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늘 해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공부 싫다. 그냥 종목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손가락 매니저님. 네. 순환매 가장 잘 노려볼 수 있는 종목 바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어느 정도 대장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대장주를 가져가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다시 눌림 흐름이 나왔죠.
지금 잘 지지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이탈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음 주에 한번 매수로 접근해도 좋은 위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밑에 보니까 아지넥스텝도 있고 SPG도 있는데 그 중에서 레인보우가 지금 가장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작전 세우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 해운 이슈를 등에 업다입니다. 파나마 수에즈 운하 이슈 발생 등에 따른 BDI 지수 그리고 LPG선 운임 급등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관련주들이 요 며칠 새에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손가락 매니저님, 이게 아직은 지속적인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어느 정도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한 이유 같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경기 불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운주들은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물류가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이 운임 지수도 올라가면서 매출이 늘어나게 되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이런 지수, BDI 지수도 올라갔고 단기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해운주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손절가 짧게 잡고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그 당시에 해운업들이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이슈들 뭐 파나마운하 통행 제한 그리고 수에즈운하 리스크 등은 지금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포인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매니저님. 지금 단기로 봤을 때는 이 파나마운하와 수에즈운하 리스크 네.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그래요? 드릴 텐데요. 네.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회복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나마 운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운하 같은 경우에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대형 선박, 이런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컨테이너 선박의 이동이 제한되게 되는데요. 이런 제한되는 상황들 속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빠르게 회복될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최소 2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수에즈 운하에서는 이스라엘 관련 선박 공격과 납포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에즈 운하 그리고 파나마 운하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운하 자체가 지금 통행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한다면 이런 호재는 단기적으로 더 작용을 할 것이다. 운임 네. 지수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운 운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자면 BDI,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BDI 같은 경우에는 잘 올라가고 상하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잘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BDI가 이제 벌크선들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컨테이너는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나 봐요. 컨테이너 해운 수요는 왜 BDI에 비해 별로 좀 안 좋은가요? 이 컨테이너 해운 수요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공급 과잉이다라는 점인데요. 공급 과잉. 이전에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비용도 높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던 만큼 공급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급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공급 과잉인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컨테이너선의 운임 반등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해운주가 이슈가 나왔지만 이런 컨테이너선의 반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해운에서 운하 이슈를 본다라고 한다면 LPG선의 운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살짝 뷰를 다르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항공 화물을 이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소식도 들었거든요. 비행기. 네, 물론 해운보다 몇 배 비싸기는 해요. 그쵸. 근데 그 납기 준수를 위해서 항공 운송도 굉장히 지금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항공주들 네. 그러면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수혜가 이슈는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무엇보다 첫 번째는 이 항공 수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객 수요가 이 코로나 이후에 여객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여객 쪽으로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컨테이너의 수요를 전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물류 자체가 항만의 물류, 컨테이너 물류가 더 많은 이유. 바로 물류 자체를 운송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비교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쉽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네. 이 버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옮기는 상황, 네. 그리고 오토바이를 통해서 한두 명의 사람을 옮기는 상황, 네.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소형 제품을 통해서 뭐 소형 오토바이 같은 그쵸. 이런 운송 수단을 통해서 옮기는 것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는 빨리 그렇죠. 가지만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이런 물류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그쵸.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신다면 항공 물류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래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그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더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요? 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더 많은 비용을 내면서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물가 알겠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살 알리익스프레스는 수 또 있을 것 싸잖아요. 같아요. 알리익스프레스요? 네. 제가 그거 이용 안 해봐갖고 아, 그래요? 얼마나 싼데요? 엄청 싸대요. 패딩이 한 13,000원 이렇대요. 물건 배송값이 싼 게 아니고 물건이 네, 싸다. 네, 물건 자체가 싸대요. 그렇군요. 근데 뭐 그런 단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항공 운항에 있어서는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항공주 얘기까지 해서 우리 해운 이야기 할 때 많은 분들이 조선도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조선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고 있는데 사실 조선은 해운사가 좋아야 조선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배를 사주다 보니까. 근데 해운사들이 지금 뭐 돈은 벌고는 있지만 조선사들에게도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과 주가가 BDI 지수가 나올 때 좋은 네.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런 달러 강세나 환차익 수혜가 어느 정도 보여질 때 좋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환율 정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글로벌 인플레가 지금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해운사들의 흐름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운 쪽에서는 지금 어떤 종목들이 가장 좋을까요? 뭐 BDI가 올라가고 있어서 펜오션이 넘버원인가요, 지금은? 지금 펜오션을 비롯해서 펜오션 그리고 흥하해운, 대한해운 이 정도의 해운사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릴 텐데요. 네.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단기에. 하지만 여기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트 자체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다음 주에 2, 3일 정도 추가로 상승 시세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충분히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세 종목이라면은 근데 거의 모든 해운업에 있는 종목들을 다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 종목 골라주시죠. 한 종목을 고른다면 펜오션을 아무래도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너무 안정적인 거 네. 아닙니까? 안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가면서 이런 해운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강한 시세 이후에 네. 이런 해운주들이 밀리지 않고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중소형주들도 재슈팅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눌림, 지지 이후에 재상승이 나올 때 그때는 중소형주들도 한번 함께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운주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작전 짜러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작전입니다.
전 세계가 헐럭헐럭. 네, 원래 이거 제가 하는 순서인데요. 민수 아나운서에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네. 제 옆에 있는 민수 아나운서가 지금 감기로 이번 주 내내 고생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또 자기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방송을 쉬지도 않고 맞습니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있어야 여기에 네. 활기가 돌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민수 아나운서 있고 없고가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송가람 매니저 저 안 보고 지금 방송 원고만 보고 있습니다. 저희랑 대화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 세계가 콜록콜록 정말 제 옆에 있는 민수 아나운서도 아프고 주변에 유독 요새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정말 아파요, 진짜. 감기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네. 송가람 매니저님 몸 좀 괜찮으세요? 감기 걸린 적 없으십니까? 저도 최근 들어서 몸이 좀 안 좋긴 한데요. 그래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명 중에 6, 7명은 감기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감기더라고요. 민수 아나운서 포함을 해서. 포함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 투자 포인트, 모든 분들이 건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투자 포인트로 가자면은 감기약에 대한 수요가 확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약주 쪽에 단기간에 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니저님. 뭐 제약주들의 최근 흐름을 보면 제약주들도 개별주의 흐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전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파이프라인과 매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폐렴 이슈로 먼저 대만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이런 대만에서 굉장히 강한 이 폐렴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은 중국까지 발생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뭐 호흡기 관련주인 뭐 메가CS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네. 이틀 연속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된 제약주들도 충분히 단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 폐렴이나 감기 관련주들, 전염병 관련주들 다음 주에 충분히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좀 요새 좀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진단키트입니다. 뭐 A형 독감 진단키트도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을 때와 똑같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네. 검사 결과가 나오는 속도는 진짜 빠르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이제 레볼루션, 뭐 진화가 있었던 건데 최근에 이쪽 진단키트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때 뭐 4배, 10배까지도 올랐던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슴 아프게도 그때 당시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매도를 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염병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이런 단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축소할 찬스로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전염병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런 코로나 같은 강력한 파급력은 없지 않겠느냐. 라는 점이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시고 이런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강한 슈팅이 나올 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고 그렇죠.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강하게 슈팅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털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관련 수혜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호흡기 치료제 관련주들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마스크주도 오늘 장에서 크게 올라간 그렇습니다. 것처럼 지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흡기 관련주인 이 메가CS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이틀 연속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바로 올라와 있는 종목을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폐렴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슈는 나오지 않더라도 진단키트 쪽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으로는 시젠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시젠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고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종목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다음 주 시장을 위한 작전들 3개 짜봤습니다. 자, 이제 송가람 매니저가 직접 준비한 다음 주 일정 주세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주에는 다양한 일정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 이슈들도 있고 국내 이슈들도 있는데요. 지금 개별주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지금 이런 국내 이슈들 반드시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수급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매크로 이슈들도 어느 정도 잘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월요일 이슈 같은 경우에는 국제 우주 탐사 조정 그룹인 ISECG의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방산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 방산주들과 더불어서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위성 발사라든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군들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ISECG의 회의가 발표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슈들, 여기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는 한국우주항공이라든지 관련돼서 위성 관련된 AP위성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고 바로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수도 적분이 가능한 위치니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이슈, 월요일에 해외 이슈 살펴볼 텐데요. 중국의 부동산 개발사 헝다가 청산 심리가 진행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불경기, 불황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얼어붙었죠. 하지만 중국 시장은 굉장히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이 이슈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불경기 해소가 될 것인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우리가 좀 더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 시장의 불경기가 어느 정도 다시 경기가 호조로 돌아설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화요일 일정 함께 살펴볼 텐데요. 화요일 일정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신규 상장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죠.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 굉장히 핫한 종목은 로봇주들, 두산로보틱스, 그리고 2차전지 주도 굉장히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도 에코프로머티가 굉장히 강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 기술주, 다양한 종목들이 신규 상장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시장 전체의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런 Y바이오로직스의 신규 상장, 제약주들의 흐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이슈를 보겠는데요. 11월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수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불경기가 해소될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일정을 보실 텐데요. 수요일은 바로 2차전지 관련된 이슈가 있죠. 2차전지 이슈, 바로 원통형 CID 제조업체인 KNS 신규 상장이 있는데요. 이 신규 상장주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신규 상장주 이슈가 있게 되면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세를 통해 중형주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 이슈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10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다양한 이런 미국의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매크로적인 이슈, 불경기 해소의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요일 일정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목요일 일정은 NC소프트 신작 TL 출시 이슈가 있는데요. 게임주들 최근에 이런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개별 이슈로 올라오는 종목이 있었죠. 그 외에도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작 TL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이때 신작 발표와 함께 게임주들 전반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1월 ADP 취업자 변동과 이후와 중국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요. 중국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 증시 상황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본 증시가 일본과 중국의 이런 정상회담 이후에 큰 성과가 없게 되자 굉장히 하루 이틀 정도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게 지금은 EU와 중국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지만 여기에서 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 일정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조회 공지 이 답변 제공 시 기한이 나왔는데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 조회 공시를 통해서 현재 이런 이슈들, 최근에 올라왔던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이날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근에 이 급등에 대한 부분에 체크를 해보실 분들은 이 이슈를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회 공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이날로 특정하지 마시고 이날 전후로 해서 발표가 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1월 고용 동향 발표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게임 어워드 개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도 함께 게임주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일정 일정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일정들 일단 월화수목금 거의 일정들 살펴봤는데 그동안 조금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던 섹터에서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선 아나운서는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목요일 NC소프트의 신작 저도요. TL이 나온다? 아, 거기 봤습니다. 봤나요? 네. 예, 저도 게임주들 요새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때 과연 NC가 대장 역할을 오랜만에 할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네. 송가람 매니저님 봤을 때 다음 주에 게임주 그리고 NC소프트의 부활은 좀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멀었다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수급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뭐 이번 주에 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위메이드가 주도했다라고 보여지죠.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의 이 위믹스가 굉장히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별주들의 흐름이 강한 속에서 ETL 출시를 통해서 네. 어떤 개별 이슈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측면을 보시는 것이 좋겠고 이 이슈를 통해서 단기적인 게임주들의 흐름은 분명히 나을 것이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고 이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 외에 송가람 매니저님 오늘 이슈 브리핑 한번 쫙 해주셨는데 일정 브리핑 쫙 해주셨는데 네. 매니저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신 일정 하나만 확인해봐도 될까요? 지금 뭐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일정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 일정들의 신규 상장주들 발표 상장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뭐 제약주 그리고 네, 화요일에 있죠. 네, 화요일에 있죠. 그리고 제약주와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 종목 KNS. 네, KNS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이 상장 이후에 지금 상장주들로 수급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상장주들이 추가로 급등이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이 상장 관련된 종목들의 섹터 함께 움직이는지 여부를 보신다면 이런 개별주들의 흐름을 좀 더 쉽게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바이오, Y바이오로직스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고 또 수요일에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 제조업체 그쵸. KNS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관련 주들,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목요일에 보면 유럽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뭐 유심히 봐야 되는 섹터나 아니면 이슈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그냥 넘겨도 되는 이슈인지 매크로라도 볼 수 뭐 있으니까. 국내 이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어떤 점을 우리가 볼 것이냐. 최근에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철에 에너지 관련해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EU 이 두 양국 간에 어느 정도 에너지 쪽의 협상이 나오면서 좋은 타결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출렁이게 되면 이제 환율과 함께 증시가 함께 출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관련된 정책 그리고 협상 어떻게 끝나는지 여부는 확실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일정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바로 계속해서 매니저님과 함께 다음 주 우리가 이겨볼 수 있는 종목들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자, 투모로우 스타워즈 이제 매니저님과 함께 바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출연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종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또 매니저님. 워낙 수익률이 좋다고 하니까 기대됩니다. 그럼요. 네, 오늘은 수익률보다도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회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지금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셨다가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강한 상승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윗꼬리를 달고 밀렸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다음 주 빠르면 2, 3일 내에 재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집중됐던 섹터 본다고 한다면 바로 전고체 배터리 부분인데 오늘은 이 전고체 배터리 부분 준비를 해왔습니다. 종목 이름은 어떻게 되죠? 네, 종목 이름은 동화기업이고요. 네. 이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전액 제조업체인 파인 이스텍을 인수해서 보유하고 네.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용 전액 개발 중앙연구소를 설립해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 국책과제 수행 또 이 자회사의 삼성 SDI, SK온에 전액을 공급하고 있다는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음 주 전고체 배터리가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도 추가 매수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볼까요? 네. 현재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 매물대를 모두 소화한 이후에 조금 눌렸죠. 하지만 지금 바로 이 매수가로 접근하기보다는 월요일은 어느 정도 이 오늘 하단에서 조금 낮은 가격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네. 매수가는 67,000원, 목표가는 짧게 7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단기 저점인 6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화기업 오늘 현재가는 67,600원인데요. 일단 매수가는 조금 더 낮게 67,000원으로 잡았고요. 목표가 76,000원, 손절가는 62,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자, 동화기업도 얘기해 주셨고 오늘 뭐 일정, 다음 주 이길 작전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해 온 송가람 매니저. 송가람 매니저가 이 외에도 진짜 종목 보는 눈 정말 좋고요. 시황 보는 눈도 진짜 좋거든요. 이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들 어디로 가면 좋을지 송가람 매니저님 바로 안내해 주시죠. 네, 지금 네이버 밴드에 오시게 되면 다시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개별주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방송 전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네이버 밴드에 송가람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최근의 이슈들 체크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섹터들 우리가 볼 수 있을지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게 되게 홍보 길게 한 겁니다. 아, 그래요? 평소에 비해. 그래요? 예. 개별주 장세 속의 수급주를 찾아보자. 네. 라는 얘기도 하셨나요? 네, 개별주 장세 속에서 지금 수급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수급주들 중에서도 참 고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강했던 대형주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2등주, 3등주 따라올 테니까 그게 궁금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 네이버 밴드에서 네. 송가람 매니저 네. 찾아서 오시면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가람 매니저의 이 네이버 밴드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